이번에는 이루지 못한 것에는 현명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되게 끈질기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성공이랑 직결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많이 배웠어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노력만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노력으로 자기 위안을 삼아서도 안 되고 현명한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꿈을 꾸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면 약간 뭔가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다른 방법을 해서 효율적을 찾아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도 받아들이기 되게 초반에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성과가 안 나고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거에 대해서 약간 되게 현타도 정말 많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나 그럼 안 할래. 나 더 이상의 노력을 못 하겠어.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좋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내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다고 느끼는데,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이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노력이 성공, 그리고 노력이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력만 넣어서 되면 모두 다 국가대표고 모두 다 위인이고 모두 다 부자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범위는 현명한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운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그 운은 타이밍입니다. 곧 확률적인 타이밍이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꼭 돈 관련된 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어. 그래도 그런 타이밍과 확률적인 싸움에서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옛날에 선수 생활했을 때도 좀 느꼈고, 그때는 타이밍은 좋았지만 뭔가 제가 쏟아붓는 노력이 빠진 독에다 물을 계속 붓는 격이었어요. 그거를 시간을 많이 겪고 내가 지쳤을 때 결국 포기했거든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포기가 이 패배자에 대한 논리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봤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있어 봤어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은 그 순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끈기와 오기와 노력을 거기까지 가서 굳이 끈기 있게 갖고 있다가 나머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현실 상황과 객관적인 걸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맨다는 거는 오히려 본인한테 손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원래 사람이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기대를 쏟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빵빵 터지는 경우가 은근 있거든요. 그럼 가끔 빡이 치죠. 왜냐? 나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조절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대충 만들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에다가 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갈피를 못 잡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이 사람들과 핀트를 맞게끔 해서 제작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보고 이거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뭔가 내가 트렌드나 상황을 파악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사람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감정적인 거 내려놓고 내 자아랑 계속 부딪히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통하는 컨텐츠와 작품은 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야. 내가 할 수밖에 없겠고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겠고 내가 이룰 수밖에 없게끔 짜잘짜잘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각자가 다르지만 그건 각자가 방법을 찾아서 상황적인 맞게끔 응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이렇게 이뤄낸다 한들 제가 그대로 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 뭔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흐름과 시대적인 뭔가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휘둘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루지 못한 객관적인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열정과 끈기와 노력은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사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향력은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뻗어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건강상이라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장애물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룰 수밖에 없게끔 본인의 멘탈을 좀 정비하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나 약간 오류나 피드백을 조금씩 이렇게 숙달해가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내가 이거를 무작정 뭔가를 판다고 해서 한우물 파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이 안 나오는 곳에 정확하게 물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물을 미친 듯 판다고 해서 물이 안 나오는 구간을 계속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갑자기 물이 막 나와 하는, 저 사람이 한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이거는 그 사람이 운이 맞아 떨어져서,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확률적인 게임에서 로또 같은 경우에서 나는 몰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사람들의 트렌드가 맞아 떨어졌더라라는 그 운이 그 확률적인 게임에서 그 사람이 이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확률적인 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잘된 사람 거를 최대한 모티브를 따라해서 행동하고 습관화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기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자존심을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 내가 좀 달랐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내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피드백이 정말 빨라요. 물론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줏대가 뚜렷해요. 근데 안 되는 거에는 포기할 줄도 알 거예요. 내가 고집을 부린다는 거는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집을 부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숱한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이에 성공한 게 하나라도 돼버리면 빵 하고 운이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확률 싸움으로 그 사람들 행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무언가 이뤄낼 수밖에 없게끔, 남들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게끔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서 말만 나불나불거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뤄내지 못했던 게 있다면,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뤄내지 못했던 게 있으면 내 방법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식으로 계속 반성하고 피드백을 하고 보완하고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특달같이 이제 달려들 거라서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거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자와 아닌 자는 모르겠죠? 나중에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존버를 했고 사람들의 시대와 어떤 뭔가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되는 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남이 봤을 땐 그런 거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화려하고 잘된 모습은 우리가는 너무 눈에 잘 띄어요. 하지만 그 사람 그 뒷면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막 가가지고 뭔가 숱한 걸 다 견디면서까지 그거를 이뤄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운이 빵 터져서 그거를 얻은다 한들 반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자수성가하고 롱런하는 어떤 위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만의 확신을 갖고 될 때까지 하는 그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초장에 너무 실망하고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시를 한번 봅시다. 아이유님이 대기업 가서 기획사 가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유님 부모님께서도 솔직히 음악에 대해서 재능 자체가 없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수가 이 집안에 태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전개였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유님은 그 오디션을 정말 많이 봤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 상황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돌 시장을 많이 점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로 가수가 나오기가 솔직히 힘들었고 특히 신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유님 정말 많은 오디션을 보러 갔다고 해요. 그러는데 아무래도 아이유님은 너무 개성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걸그룹에는 서 원하는 그런 음색과 컨셉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아이유님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됐어요. 저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 스스로 단련해가고 피드백 받고 올라가는 거죠. 저도 되게 그냥 하찮은 인간일 뿐이고 어떤 누구와도 다를 게 없거든요. 저는 되게 특출나다고는 가끔 생각할 때 있어요. 왜냐면 저는 ENTP거든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특출난 사람을 최대한 따라잡고 배우려고 하면은 그거 비슷하게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조금 행동파예요. 그거에다가 기대치가 그냥 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특출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대치는 없어요. 왜냐면 기대를 가지면 실망을 많이 갖고 저도 그걸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고 해서 얘가 그 많은 보상이 나오지 않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루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운에 맞고 시대에 맞고 흐름에 맞으면 그게 터져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제가 콘텐츠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나중에 증명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는 일단은 간접적인 경험으로는 책을 정말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실험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뭐 경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직접 내가 인터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딱 깔끔하게 적어준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나는 이런 결정을 할 때 많이 써먹어야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쭉쭉쭉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는 그러면 헤쳐나가야겠다라는 거를 이게 책을 읽으면 그 당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뜨문뜨문뜨문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잠깐 힘든 시기가 왔고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슬럼프 같은 시기가 온다 생각하면 그거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라도. 왜냐면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진 않거든요. 큼직큼직한 거에 짜잘짜잘한 것들이 모여 있는 거라서 그런 비슷한 사유에 나와 스토리, 인생 스토리가 비슷한 사람을 좀 찾아가면은 최대한 많이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전 그걸로 좀 위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도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보다는 진짜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 그 업계에서는 탑이라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위치까지 올라왔던 자기만의 어떤 힘과 노하우와 어떤 얻어갈 게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책이든 영상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많이 체득하고 물론 실전해야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현명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꿈꿔왔던 걸 이뤄요. 근데 막상 사람들은 이루어지잖아요? 처음에만 너무 특별해 보이고 하지만 특별함이 반복되면 일상이 된다고 해요. 거의 일상조차가 안 되는 지경이 오면 그 일상이 특별함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꿈을 뭔가 꿈이든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그 목표는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되게 이뤘네? 하고 그 목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와 꿈을 뭔가 크게 생각하고 한 개 한 개씩 깬다 생각하면은 이룰 수밖에 없고 그걸 내가 너무 크게 목표를 잡아서 내가 그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친 건 아닌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 책임도 있다. 세상을 엉망으로 남탓하면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한번 보완하고 피드백 받고 할 사항은 없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거에 대해서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저는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아무 생각 없어요.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랬겠다. 그냥 받아주고 내가 그냥 그 정도를 그 사람보다 덜 했고 많이 뭔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거 바꾸려고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성과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건 너무 힘들 거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건 뭔지, 뭔가 전략적으로 내가 잘 맞게 갖고 있는 건지 좀 점검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웬만해서 다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이 주제로 얘기해봤고 다음에서 좋은 주제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